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건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인데요. 이걸 보자마자 딱 예전에 배운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접속법의 독립적인 사용.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게 맞아요. 오늘은 이제 희구법이긴 한데 아무튼 독립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죠? 이제 얘가 뭐 단문에 쓰일 수도 있어요. 단문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절에다가 쓰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걸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독립적인 사용, 그냥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배우는 거죠. 단문이든 뭐 주절이든 아니면 뭐 독립절, 뭐 자립절이든 하여간 그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희구법이란 대체 뭔지를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희구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무슨 느낌이 있어요? 위시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리스였는지 로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고대 문법학자들이 생각할 때 희구법의 제일 기본적인 쓰임새 중 하나는 어떤 그 기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구인 거죠. 희구든 기원이든 하여간 그게 이제 희구법의 제일 기초적인 그 역할이었던 거죠. 고대 문법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제 꼭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희유법 자체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애매한 느낌이 있고요. 불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배우는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들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희구법을 주절에 쓰는 경우 아니면 뭐 주절은 아니더라도 뭐 독립절, 자립절, 혹은 뭐 단문에 쓰는 경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크게 두 개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근데 이제 두 개를 배울 거긴 한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으로서는 두 개를 배울게요. 이 하나는 이제 기원의 희구법이라는 애고요. 하나는 이제 가능성 희구법이라는 애거든요. 하여간 이게 둘 다 이제 희구법이죠. 얘네를 배울 텐데 그거랑 이제 번외로 플러스로 몇 개를 더 배워야 돼요. 이제 안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기원이라고 하는 걸 하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뭘 배우냐면 과거 가능성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번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희구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직설법으로 만드는 애들인데 하지만 워낙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같이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책에는 안 나오지만 배워야 돼요. 어쨌든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 중에 하나는 기원의 희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말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희구의 희구법 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영어로 optative of wish인데요. 이거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겠죠. 뭐 기원의 희구법도 당연히 되겠지만은 다양한 번역어가 가능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자의 소망도 되고요. 희망, 소원, 희구, 기원, 심지어 뭐도 되냐면 미래를 향한 기도. 기도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도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주죠. 저주도 됩니다. 아무튼 얘네들을 이제 기원의 희구법으로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번역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일단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소망, 희망, 소원, 희구, 기원, 뭐 기도, 저주 이런 애들이 다 결국엔 뭐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기를 뭐뭐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물론 이제 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어를 붙이면 이제 부정이 되겠죠. 부정을 하면 뭐뭐 않기를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원의 희구법, 뭐 희구의 희구법, 하여간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야겠죠. 이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미래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미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소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시상들을 쓸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다 상에서 차이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도입 어휘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입 어휘라는 건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단어다 그 소리거든요. 도입 어휘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도입 어휘 없이 그냥 맨 처음에 굳이 어떤 단어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또 가능하냐면 A 가르라고 하는 어휘를 맨 앞에다가 써줘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써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도입 어휘가 없어도 되는데요. A 가르라고 맨 앞에다가 써줘도 돼요. 혹은 뭐 A 테라고 맨 앞에다가 써줘도 돼요. 혹은 뭐도 되냐면 이제 호스도 되거든요. 호스라고 맨 앞에다가 써줘도 돼요. 하여간 아무런 맨 처음에 아무런 단어가 안 와도 되고요. 혹은 뭐 A 가르를 써줘도 되고 A 테를 써줘도 되고 호스를 써줘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희구법을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근데 이 희구법이 현재 희구법도 되고요. 아오리스트 희구법도 되거든요. 근데 뭐도 되냐? 드물게 완료도 돼요. 근데 이제 완료는 잘 안 오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도 올 수 있고 완료도 올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얘네들이 다 미래 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한 소망, 미래를 향한 희망, 소원, 기도, 저주이기 때문에 미래 시간일 텐데 그 소리는 이 현재랑 아오리스트를 가르는 건 도대체 뭐예요? 상이겠죠. 따라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 반복, 습관 이런 애들이 될 거고 아오리스트는 단순 발생 혹은 뭐 이례적 발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입 어휘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A 가르를 써줘도 되고 맨 앞에다가 A 가르를 써줘도 되고 A 테를 써줘도 되고 호스를 써줘도 되고 하여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희구법으로 문장을 써주면은 이게 이제 기원의 희구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부정은 이제 매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기원의 희구법 내용의 사실 100%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원의 희구법이란 게 있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기원의 희구법을 쓰는 이제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 뭐 아니면 뭐 이제 기원의 희구법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하여간 이 기원의 희구법은 뭐에 대한 희구예요? 미래에 대한 희구예요. 근데 미래가 아닌 어떤 소원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뭐, 아, 내가 한 뭐 10년 전에 밥을 많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혹은 현재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 소원은 안 이뤄진 소원이죠. 이미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나 과거에 대한 그 소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이뤄진 기원이라는 애가 있고, 이제 얘는 이제 현재랑 과거로 나뉘어요. 당연히 이제 뭐 현재는 현재에 대한 안 이루어진 기원, 뭐 소원, 소망 뭐 그런 걸 테고, 과거는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도입 어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입 어휘가 기원의 희곡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없어도 괜찮았어요. 안 써줘도 돼요, 굳이. 근데
안 이뤄진 기후는 도입 어휘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도입 어휘는 이제 A gotta 아니면은 A te인데 하여간 이제 도입 어휘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직설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오리스트 직설법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해석은 다 비슷해요. 뭐뭐 하기를, 뭐뭐 하지 않기를,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만, 현재나 과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운동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라든지, 뭐, 내가 지금 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중이면 좋을 텐데, 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과거죠. 어제 내가 밥을, 뷔페에 가서 밥을 한 세 그릇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 그릇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는 세 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죠. 안 이뤄진 거니까 지금 이게 과거나 뭐 현재에 대한 기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뤄질 수도 있고 안 이뤄질 수도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써주겠죠. 근데 이미 안 이뤄졌으니까 지금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써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외워두면 제가 생각할 땐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문을 봐야 되는데 이 도입 어휘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올 수가 있어요. 딱히 도입 어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 got를 써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혹은 A, te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맨 앞에 도입 어휘가 뭐가 됐느냐는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how 오이멘 텐마켄 이렇게 문장을 쓴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파우 오이맨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아 이게 희구법이구나, 능동태구나, 그리고 이제 또 현재구나. 현재도 될 수 있고 아우리도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단지 상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뭐 1인칭 복수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투를 멈추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혹은 뭐 멈추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라는 소리는 얘가 약간 계속 진행의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복, 습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뉘앙스는 여러분들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 전투를 멈추는 중이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거예요. 다른 이제 예문도 하나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제 항상 도입 어휘는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호스도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 도입 어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 가르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가 올 것이고 아니면 뭐 A 테 이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제 뭐 호스 이런 것도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써주고 갑자기 이제 매라고 이제 부정을 해버렸다고 칠게요. 이건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죠. 희구법에 대한 부정이죠. 그리고 이제 리세이안 투스 가쿠스 이렇게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일단 이 리세이안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희구법이죠. 이것도 이제 능동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우리스트죠. 그리고 이제 3인칭이고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이걸 해석을 한다면, 물론 이제 매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풀어주지 않기를, 인데, 이게 이제 투스 카쿠스 안트로푸스죠. 간단히 이제 이걸 축약한 건데, 어쨌든 간에 투스 카쿠스 안트로푸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쁜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기를, 아니면 풀어주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아오리스트잖아요. 아오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단순 발생이죠. 아니면 뭐 일회적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풀어주는 행위가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간 염두에 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두 번째는 이제 가능성 희구법인데요. 이 가능성 희구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화자의 견해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현재든 미래든 그거의 가능성, 적합성, 개연성, 뭐 잠재성. 근데 이제 이게 화자의 견해인 거예요. 화자의 약한 견해인.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적합성, 개연성, 아니면 뭐 잠재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동작, 동사가 가리킨 어떤 행위, 동작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가능한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일어날지도,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한 주장이에요. 약간 뉘앙스에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고요. 조심스럽고. 아니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워. 주장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겠죠. 가능하다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약간 문맥이 어색한데 가능하다면은 지울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아마 뭐뭐일 것이다. 어쩌면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어쩌면 뭐뭐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지금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 근데 이제 강한 확신은 아니죠. 어떤 행위가 일어날 거야. 이건 아니고 이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이 정도?
되게 약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부드럽고 약한 주장인 거죠. 뭐 가능하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 딱 정도? 그래서 이게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화자의 견해고요. 근데 이게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이제 긍정이었어요. 긍정에서는 어땠어요? 약했어요. 근데 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을 뭘 가지고 하냐면 우를 가지고 하거든요. 우를 가지고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강한 단언적 부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일 때는 뭐뭐일지도 모르고 뭐 아니지도 모르고 약간 애매하고 불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 부인이 되고 이건 굉장히 강한 어조가 되는 거죠. 아주 강조된 부정.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한다면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반드시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네버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긍정일 때는 약한데 부정일 때는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일단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거 형태가 아까 앞에 그 기원의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도입 어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에이가르나 에이테나 호스 같은 애들이 올 수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가능성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 도입 어휘도 없이 쓰는 거예요. 아무 도입 어휘도 없이 희구법을 써줘요. 물론 이제 이 희구법은 현재도 가능하고요. 아오리스트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드물게 완료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엔간하면 현재나 아오리스트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나 아오리스트를 가르는 거는 결국에는 상일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드물게 완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안이라고 하는 이제 얘가 이제 불변화사거든요. 이 안이라고 하는 불변화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얘를 반드시 동반해요. 근데 이 안이라고 하는 그 불변화사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절대 첫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맨 앞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외에는 아무데나 다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넷다 맨 뒤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주의를 해주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번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희우법인 건 좋은데 가끔씩 이게 의미가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인칭인 경우, 2인칭 희우법인 경우랑 1인칭 희우법인 경우가 이 의미의 확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안은 동반해요. 그건 이제 똑같아요. 안을 동반하는 그 2인칭 희우법이랑 1인칭 희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일 수가 있냐면 이 가능성 희우법의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약하고 신중한 명령, 요청,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인칭이기 때문에 너희는 뭔가를 해라인데 그 해라가 너무 강한 명령은 아니고요. 굉장히 약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please를 넣어주는 거죠. 해주겠니? 뭐뭐 해줄래? 정도의 느낌이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약하고 신중한 명령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뭐뭐를 해주지 않겠소? 이런 거죠. 우리 막 예를 들자면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덤블도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덤블도어가 please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약한 요청, 요구, 명령으로서 부디 해주 해주지 않겠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1인칭은 뭐냐? 1인칭 희구법에다가 안을 써주면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될 수가 있냐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허락,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약간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허락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그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청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내가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막 허락을 받고 명령을 준수하고 요청을 준수하고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간 이제 반응의 느낌이 있거든요. 리액션? 뭐 그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약간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요. 제가 이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말해. 이게 뭐예요? 명령이죠. B라는 사람이 알았어. 나는 말을 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나는 말을 할게. 이게 뭐냐면 희구법이에요. 그러니까 희구법 플러스 안. 1인칭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해서 희구법 안을 통해서 어떤 반응,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말을 할게. 너가 어떤 이제 상대방이 준 그 어떤 명령 아니면 요청 같은 거를 이제 내가 그 명령, 요청 같은 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를 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 요청에 응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요청, 명령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응해서 그걸 따르기로 하는 그런 표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하기로 이제 그 어떤 승인, 인허, 아니면 뭐 허락 같은 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 받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애매하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어떻게 딱 떠오르는 좋은 설명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인칭, 2인칭 얘기도 좀 했고요. 어쨌든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희구법 안으로 쓰여진 이 가능성 희구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로 부정되면은 강한 단언적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르게도 쓰일 수가 있는 게 번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능성 희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희우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동작. 근데 이 동작이 약간 might possibly occur. 아니면 이제 뭐 possibly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hypothetically occur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요. 물론 이제 부정을 하면은 우로 부정을 하면은 갑자기 강해지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좋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은 결국엔 어떤 동작이에요?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다 쓰일 수가 있냐면 과거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가능성 이제 past potential이죠.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을 써주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엔간하면 아우리스트고요. 아니면 이제 미완료도 가끔 되긴 해요. 근데 엔간하면 아우리스트인데 미완료일 때도 있긴 한데 하여간 직설법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을 같이 써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과거의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번역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부정을 할 때는 우를 써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설법, 용법도 하나 알아두면 괜찮아요. 얘는 이제 과거에 대한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potential optative 가능성 희구법이라는 거는 뭐 현재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죠. 둘 다 돼요.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타임이죠. 시간이 이제 현재도 돼요, 분명히. 하지만 미래도 돼요.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과거 가능성이 이제 과거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현재, 미래고.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포텐셜 옵터티브에서 쓰는 옵터티브의 그 시상, 그러니까 이제 현재도 되고 아우리스트 희구법도 있었고 현재 희구법도 있었고 현재 희구법도 있었고 아우리스트 희구법도 있었고 뭐 드물게 완료 희구법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상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제가 말해야 되는 내용을 다 끝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웬간한 내용은 다 말한 것 같고 예문을 보면 좋겠죠? 예문을 봅시다. 이제 우리 교재의 예문은 이게 있어요. 일단은 도입 어휘가 지금 없죠. 물론 이제 how 오이맨도 될 수 있고 how 사이맨도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이제 위에 있는 건 현재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아오리스트 희구법이죠.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안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했죠. 물론 이제 뒤에 뭐 단어가 오면은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이긴 한데 어쨌든 how 오이맨 혹은
how 사이맨 안 캔 마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희우법인 거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능동태죠. 그리고 1인칭 수이기 때문에 이 안을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그 전투를 멈출지도 모른다. 약간 그 동사의 그 동작, 행위에 대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긍정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좀 약한 주장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주장, 조심스러운 주장, 신중한 주장이긴 하지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투를 멈출지도 모른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현재랑 아오리스는 단순상이고요. 현재는 이제 뭐 반복, 습관, 진행, 계속 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만 이제 좀 주의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약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 그 조건문 할 때 미래 근데 이제 덜 생생한 미래라는 거 배웠었죠. 그 덜 생생한 미래에 아포도시스가 있었어요. 그거랑 뭔가 이제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도 이게 좀 비슷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희법을 배우고 그 번외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얘네들의 제일 큰 차이는 결국엔 어디서 오냐면 안에서 와요. 이 안이라는 단어, 이 불변호사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성 희구법이라고 하는 애는 안이 반드시 오고요. 기원의 희구법이라고 하는 애는 안이 반드시 안 와요. 그런 차이가 있다. 또 이제 뭐 부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부정이 이제 기원의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매를 쓰고 그 가능성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우를 쓴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죠. 물론 이제 뭐 도입 어휘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구분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렸고요. 뭐 예문도 다 했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책에는 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좀 추가적인 내용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추가적인 내용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희구법의 독립적인 사용, 뭐 단문에 쓸 수도 있고 주절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절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독립적인 절, 자립적인 절에 쓰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원의 희구법이 있고 가능성 희구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원의 희구법에는 또 번외편으로 직설법이긴 한데 현재에 대한 안 이루어진 기원도 있고 과거에 대한 안 이루어진 기원도 있고 그런 직설법 사용에 대한 번외편도 좀 배웠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가능성이라고 하는 번외편도 배웠죠. 그것도 직설법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가능성 희구법이 약간 2인칭으로 쓰였을 때는 좀 이제 부드러운 명령 요청이 될 수가 있고 1인칭으로 쓰였을 때에는 어떤 명령이나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리액션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명령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응하는 그런 그거를 이제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명령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승인을 가지는 거죠. 승인을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번외편으로 말했는데 사실 제가 막 잡스럽게 말한 내용들은 사실 책에 다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희우법 독립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문도 다 받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